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2023년도 11월 1일에 직접, 경차선 인재 개발에서 강의했던 엑셀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 중에 텍스트 나누기와 날짜형으로 엑셀로 쉽게 바꾸는 방법하고요. 네, 선행, 후행 빈칸에 대한 의미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 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동영상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연구 목적하고 데이터의 실습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은 한번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야. 자, 그러시면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아웃풋을 뽑으실 때 합쳐서 나오세요? 결합해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세요? 아니면 이렇게 합쳐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게요. 둘 다 할게요. 분리도 해보고 결합도 해보고. 아셨죠? 네. 자, 이거를 좀 연습을,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전에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쵸? 이름을 바꿀게요. 종결, 일자, 언더바, 그리고 시간이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종결, 일자, 시간이 나타나시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종결 일자 요것만 카피 떠서 다른 곳에 그냥 붙일게요. 그냥 다른 곳에 붙일게요. 새로운 워크시트에 붙였어요.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이 워크시트와 이 워크시트를 동시에 보고 싶은 적 있지 않으세요? 워크시트와 워크시트 간에 이렇게 동시에 띄어서 보고 싶은 적 있지 않으세요? 네, 파일이 다르면 각각 열 수 있어요. 근데 워크시트는 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얘를 해결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보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뭐라고요? 보기 한번 눌러보실게요. 보기에 가시면 여기에 새 창이라고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새 창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한 셀에도 있나요? 네, 한 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새 창 한번 누르시면 얘가 하나가 열리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숫자가 아마 좀 이상한 게 나오실 텐데 윈도우 키 오른쪽, 다시 윈도우 키 뭐라고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달려요.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가 열려요. 하나는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윈도우 키 방향키 오른쪽, 하나는 윈도우 키 방향키 왼쪽. 나르면 어떠세요? 똑같은 파일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죠? 똑같은 파일이 동시에 열리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나오시는데 만약에 여길 고치더라도 얘가 고치더라도 다른데도 얘가 고쳐집니다. 동기화가 돼요. 똑같은 게 동시에 열려요. 똑같은 게 동시에 열려요. 이걸 뭐라 한다? 새 창이라고 보시면 돼. 얘를 뭐라 한다고요? 새 창. 어떠세요? 이거는 좀 쓸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4개나 6개 상관없어. 다 열려요. 그리고 선생님 하나 닫아주면 상관없다니까요?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이름을 한 번 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언제 많이 쓰냐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합계를 여기다 표현하면 이거 바뀌는지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동시에 쓰실 수 있습니다. 얘 끄더라도 같이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중간중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꼭 중간중간에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새 이름이라고 나왔죠. 새 이름 저장이라고 나오니까 진짜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뻐꾸기 비둘기로
버드 이름으로 저장을 하더라고. 와, 그거 보니까 좀 다르다. 아이디어가 좀 다르다. 이것들이, 예, 보면 사이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새 이름으로 저장하니까.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많으면 아무튼 많으면 골치 아파. 근데 젊은 분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불가능이란 건 없다. 사공들이 들고 가면 되니까. 와, 이러면서 야, 생각이 좀 다르구나. 생각 자체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합니다. 다른 이름 저장입니다. F12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F12. 여기다 다시 한번 뭐라고? F12만 딱 눌러보세요. 그럼 폴더가 열리면서 얘가 딱 저장하라고 나와요. 그럼 얘만 다른 이름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쵸? F12 다시 한번 뭐라고요? F12만 누르시게 되면 얘가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축키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단축키에 대해서 어디에 저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데이터 전처리. 원래 여러분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한두 개로 끝나겠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설치 자료 요약. 다시 한번 설치 자료 뭐라고요? 요약하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엑셀 단축키, 기본 단축키. 다시 뭐라고요? 엑셀 단축키, 기본 단축키 딱 누르시면 요게 기본 단축키가 있고요. 엑셀 단축키 보시면 여기 단축키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시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모두 새로 고침. 여기 다 적혀져 있죠? 모두 새로 고침.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작년에는 한 3일 제가 연속해서 3일 강의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했습니다. 하나씩 하시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뭐 하고 뭐 하니까. 근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연도는 저가 하루밖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자주 하시면 저도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뭐. 네. 세상이 뭐 다 제 마음대로 되면 뭐 에휴.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새창, 여기도 새창이 있어요. 그쵸? 새창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요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 혹시 텍스트 나누기 기능 아세요? 텍스트 나누기 기능 아세요? 텍스트 자르는 거. 네, 해드릴게요. 네, 그것부터 하고 가죠. 자, 텍스트를 나눌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종별 분류 잠깐 보시겠습니다. 종별 분류 봤더니 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 다시 뭐라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두 칸을 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겠다고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왼쪽에서 두 칸 자르고요. 뭐라고? 왼쪽에서 뭐라고요? 두 칸을 그냥 잘라볼게요.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르느냐면은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열게요. 아예 깨끗한 걸로 열게요. 아예 깨끗한 거 다른 걸로 열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16번 잠깐만 들어가실게요. 여러분들 폴더에 16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시간의 분류라고 나오시는데 여기서 텍스트 나누기 승강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다고요? 텍스트 나누기 승강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먼저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리고 텍스트 나누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장 일자가 있고 고장 일자 2가 있어요. 그죠? 얘를 날짜형으로 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날짜형으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얘 서식으로 날짜형은 바꾸면 제대로 안 바뀌어요. 이해되시겠죠? 1900년도 0101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날짜가 안 돼요. 아셨죠? 이 상태로는 날짜가 안 돼요. 네. 자, 얘를 날짜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얘 선택하시고 컬럼 선택하시고 선택되셨어요? 자,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 뭐라고요?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구분기호로 분리됨.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너비가 일정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그리고 얘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얘를 뭐라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다음. 잘못 눌렀다. 다시 죄송합니다.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다시 할게요. 아무것도 누르셔가지고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제가 날짜형으로 바꿀 거예요. 제가 뭘로 바꾼다고요? 날짜형으로 바꾼데 최종 아웃풋은 무조건 year, month, day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 끝나는 건 뭐라고요? year, month, day가 나와요. 근데 현재 입력된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네, 여기서 탭을 누르지 마시고 다음. 네, 거기 맞아요. 다음, 그냥 다음. 이 탭을 해제하시고 탭 해제. 다음. 네, 여기까지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날짜형으로 바꿀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날짜형으로 바꿀 건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현재가 뭐라고요? 여기가 뭘로 되어 있다? 연도, 월, 일로 되어 있다. 여기가 뭐라고요? 현재? 연도, 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일월로 됐거나 일월 연이 있으면 그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연도, 월, 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네. 마침 누르면 바로 얘가 날짜형으로 바로 바뀝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날짜형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안 신기하시나 보네요. 이제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건데 어떤 사람은 점 찍고 어떤 사람은 스페이스 놓고 어떤 사람은 07 놓고 어떤 사람은 2월 놓고 어떤 사람은 언더바 놓고 어떤 끝나야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쵸? 네, 이거를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형으로 바꿉니다. 날짜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택. 다시 한번 할게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다음. 그 다음에 날짜. 다음은 뭐라고요? 날짜인데 연, 월, 일. 다시 뭐라고요? 연, 월. 이게 현재 뭘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 현재 뭘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시면 바뀌는데 이건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17월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17월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 얘만 다시 정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0207이 7월 2일인지 2월 7일인지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 그거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똑같은 패턴이어야 돼. 틀리더라도 뭐라고요? 똑같은 패턴이 있어야 그 패턴들을 내가 잡을 수 있어. 어떨 때는 연, 월 넣고 어떨 때는 일월 넣으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래서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면 내가 패턴들을 잡아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직접적으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 연, 월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기준 연, 월이 있으신데 얘를 카피 떠다가 제가 오른쪽에다가 붙이고 제가 12월이 아니라 1월로 고칠게요. 1월, 그 다음에 2월로 고칠게요. 02로 고칠게요. 괜찮으세요? 여기만 다시 한번 여기만 뭐라고요? 1월과 2월로 나눌게요. 다시 이걸 뭐라고요? 1월과 2월로 나눌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왼쪽에서 4칸을 드러낼 거예요. 다시 왼쪽에서 뭐라고요? 4칸을 드러내거나 어차피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2칸을 드러내거나 뭐 상관없는데 제가 왼쪽에서 2칸을 드러낼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왼쪽에서 4칸. 다시 왼쪽에서 뭐라고요? 4칸을 자를 거예요. 이거는 일정한 기준으로 자르는 거예요. 얘는 뭐 일정한 기준. 즉 다시 놓고 자 내고 그냥 쫙 자르는 거야. 놓고 뭐라고요? 일정한 기준 놓고 그냥 딱 자대고 쫙 자르는 거야 그냥. 자, 잘라봅니다. 선택합니다. 선택.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이번에는 너비가 일정한. 이번에 뭐라고 너비가?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거야. 일정한 간격. 그러면
여기다 딱 그냥 찍으시면 다음 누르시고 얘 딱 찍으시면 바로 얘가 찍혀요. 요게 자르겠다. 이동시키겠다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칸, 3칸 이렇게 자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2칸, 3칸 자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빼내시고 다시 한번 4칸, 2칸. 오케이? 괜찮으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가 문제점은 길이가 다를 때는 조금 고민하셔야 돼. 해당 부분의 너비나 그런 것들 좀 다르면 얘가 자를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간격이 똑같을 경우만 잘라낼 경우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맞춤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격으로 그냥 잘려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1이 아니라 01로 바꾸고 싶어. 다시 제가 뭐라고요? 1이 아니라 뭐라고요? 01로 바꾸고 싶어 라고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숫자가 됐건 문자가 됐건 자르거나 결합을 시키면 무조건 문자로 먼저 갑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문자로 놓고 자르거나 결합을 시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원래 끝나는데 엑셀은 친절하게도 얘가 숫자형이네 라고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요? 얘를 원래 자르려면 어떻게 된다? 숫자지만 문자형으로 바꿔. 그리고 잘라. 그럼 둘 다 문자겠죠. 그쵸?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숫자형만 다시 숫자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얘가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데 얘를 문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자릅니다.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음. 그리고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아이콜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하면 괜찮으세요? 너비가 일정함.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선택하세요. 선택. 여기 간격, 여기를 선택할게요. 선택되셨죠?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얘를 뭐라고요? 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컨트롤 A는 안 되고, 시프트 하고 하게 되면 얘가 영역이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로 바꾸면 얘가 텍스트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른데 숫자형으로 바꾸지 않고 뭐라고요? 그냥 텍스트로 바꾸게 돼요. 네. 너무 나갔네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잠깐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건물 주소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건물 주소만 카피하셔서 제가 오른쪽에 붙일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일정한 텀을 가지고 자를 건데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으로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으로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일정한 간격보다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C99는 자르는데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스페이스로 자를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스페이스로. 얘가 뭐라고요? 스페이스로 자르면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앞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대량 난감.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대량 난감입니다. 대량 난감인데 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이라고 하는데 얘는 없애버리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선행 빈칸, 후행 빈칸.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시작하기 전까지 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이것을 선행 빈칸이라고 해요.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 스페이스를 뭐란다? 후행 빈칸.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없애버리셔야 돼. 있어서는 안 돼. 아셨죠? 있으려면 똑같이 있든지 그럼 잘라내면 되니까. 없다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trim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트림이라는 명령을 딱 쓰시게 되면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이 그냥 다 없어져요. 트림이라는 명령으로 쓰시면 뭐라고요?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식 의견 신고 내용을 쓰실 때 스페이스를 막 넣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얘는 무조건 없애고 시작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스페이스 부분이 없게끔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 네. 트림 놓고 찍고 하시게 되면 선행 빈칸이 없어지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스페이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빈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빈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네. 한다는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는 거예요. 파워 쿼리에도 있어요. 파워 쿼리에도 선행 빈칸 없앤다 그러면 빈칸 넣으면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이 그냥 없어져요. 네. 이런 방법을 처리해 주셔야 돼.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현재 함수예요, 입력값이에요. 다시 얘는 함수예요, 입력값이에요. 함수죠, 함수. 다시 얘는 입력값이고 얘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입력값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함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잘라봤자 안 잘린다고. 얘는 실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 거로 주소만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뭐라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놔셔야 돼. 그러면 뭐라고요? 입력값으로 넣으실 거예요. 얘를 뭐라고요? 입력값으로 바꾸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수식이면 얘가 바뀌면 얘도 바꿔버려요. 얘도 바뀌면 뭐라고요? 얘도 바꿔버려. 근데 얘는 자를 수가 없어.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입력값으로 바꿀 거예요. 다시 얘를 뭐라고요? 입력값으로 바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입력값으로 바꿀 건데 여기서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 이게 입력값인지 수식값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입력값인지 수식값인지 어떻게 하냐고. 찍지 않는 한. 셀을 찍지 않는 한 어떻게 하냐고. 이거 모르잖아, 이거. 이거는 알 수가 없어.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확인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물결. 컨트롤 누르시고 뭐라고요? 물결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ESC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입력값은 직접 입력값이 나오죠. 그쵸? 얘는 뭐가 나와요? 수식값이 나오죠. 근데 컨트롤 물결 하시면 다시 원상태가 돼요. 컨트롤 물결, 컨트롤 물결. 지금 얘가 수식값인지 입력값인지 알 수 있어요. 얘가 수식값인지 입력값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쓰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 만들어놓고 함수식을 만들어. 그리고 얘는 제발 건드지 말라 그러거든. 여기만 넣어라 그러거든. 이해되시죠? 여기만 넣어라. 내가 알아서 계산은 내가 할 테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꼭 값으로 갖다 붙여.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꼭 고쳐. 그럼 이가 수식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물결. 다시 한번 컨트롤 물결 누르시면 얘가 수식값인지 입력값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 딱 찍으면 얘가 또 좋은 점이 어떤 셀인지 알려줘요. 어디에 있는 셀을 가져오는지를 알려줘요. 네. 그래서 컨트롤 물결을 다시 한번 하시면 원상태로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그럼 얘를 입력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입력값이에요. 컨트롤 C. 다시 붙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그냥 덮어 씌울 거예요. 이해되시죠? 컨트롤 V를 하는데 컨트롤 Alt V로 누르세요. 컨트롤 V가 아니라 뭐라고요? 컨트롤 Alt V. 컨트롤 V가 아니라 뭐라고? 컨트롤 Alt V로 누르시는데 가급적이면 요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값 및 숫자 서식. 뭐라? 값 및 숫자 서식.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날짜형, 시간형, 천단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숫자의 서식을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값 및 숫자 서식. 뭐라고? 값 및 숫자 서식. 괜찮으세요? 컨트롤 Alt V. 잘 나오고 계시나요? 네, 컨트롤 물결 다시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Alt V. 값 및 숫자 서식. 잘 되고 계시나요? 컨트롤 Alt V. 잘 되셨네. 값 및 숫자 서식. 네.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붙이실 때 가급적이면 한 손으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쵸? 컨트롤 알트 자! 다시 뭐라고요? 컨트롤 알트 자! V. 가급적이면 한 손으로. 마우스 띄는 순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V. 다시 한번 컨트롤 알트 V. 네, 컨트롤 알트 V. 그 다음에 U라고 치시면 되긴 해요. U라고 치시면 얘가 값 및 숫자 서식으로 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치면 바로 값으로 붙이게 됩니다. 네. 얘가 실제로 입력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쵸? 자, 함수를 쓰시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걸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다? 용량이 커져버려요. 갑자기. 수식으로 써버리면 용량이 갑자기 늘어나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값으로 붙여버리시면 용량이 많이 줄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갑자기 용량이 커졌다 그러면 얘를 값으로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 그러면 해당 부분이 수식이 없어지면서 용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자, 얘 잘라볼게요. 자, 제가 뭘 기준으로 자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뭘 기준으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뭐라고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스페이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망한 거예요. 그나마 앞에 두 자리만 잘라내는 건 괜찮지. 근데 충청으로만 나오면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다, 아무튼. 이러면 이제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해지는 거니까. 스페이스를 가지고 자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할 맛 나는데요? 강의할 맛 나는데요? 네. 이 정도만 되시면 뭐. 네. 자, 여기서 이번에는 뭘로 자르면 될까요? 구분기호로 분리된. 이번엔 뭐라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된. 뭘 기준으로? 아니요, 공백. 심표는 컴마고요. 공백. 다시 뭐라고요? 공백. 모르겠다 하시면 기타 놓고 스페이스 넣으시면 돼. 모르시겠다 그럼 뭐라고요? 공백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뭐라고요? 기타에다가 찍고 뭐라고 스페이스 넣으시면 돼. 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잘립니다. 어떠세요? 마침 한번 눌러보시죠. 어떠세요? 마침 누르면 얘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행정시, 행정구, 행정도. 이렇게 만들어놔야 행정시끼리 따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행정구끼리 따로 묶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놔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걸 대분류끼리 서울시만 따로 뽑아다가 분석을 하고 유성구만 따로 뽑아다가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놓으면 평생 이것만 가지고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집단 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평균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생분류, 중분류로 좀 자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 나오는 거 하더라도 뭐라고요? 컬럼을 좀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 넣고 뜩뜩뜩 넣으시라고. 전체 주소도 넣고. 그렇게 넣으셔야 내가 좀 더 심도 있는 지역구를 묶는가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신주소예요. 그쵸? 뚜껑 열려. 신주소, 이놈의 신주소 때문에 뚜껑이 열려. 어쩔 땐 동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도로가 약간 넓혀지면서 이게 영역이 좀 바뀐대요. 동의 영역이 조금씩 바뀐대요. 바뀌면 옛날에는 다 공고하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9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래. 이제 9까지만 놓고 이게 구간을 펴면서 조금씩 변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동까지는 가자. 뭐라고요? 동까지 가야 동별로 내가 위치를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세요? 해당한 동은 동이 있어야 내가 찍고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상한 주소 찍으면 내가 여긴지 어떻게 하냐고 이거. 저도 저쪽으로 원래 지금 살고 있는 데가 10년, 15년 됐는데 주소를 못 외우겠어. 구주소는 외우겠는데 신주소를 안 쓰니까 어떻게 해도 외울 수가 없어, 이제. 외울 수가 없어. 이제 정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해당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르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하시고, 여러분들 중복 제거 한번 해드릴게요. 중복 제거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없애버리는 거.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만 남기는 거. 뭐 있으면 뭐라고요? 한 개만, 맨 위에 한 개만 남깁니다. 맨 위에 한 개만 남기는 것을 우리는 중복 제거라고 합니다. 자, 중복 제거까지만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신 건가요? 네. 자, 중복 제거를 할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좀 넣을게요.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 그 다음에 행정지역. 이렇게 넣을게요. 제가 행정시를 가지고 중복을 제거할게요. 다시 뭐라고? 행정시를 기준으로 뭐라고요? 중복을 제거할게요. 이해되시겠죠? 행정시를 기준으로 그냥 다 중복을 제거할 건데 이것만 중복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라인도 다 없애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서울시만 있으면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관련을 모두 없애버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만 중복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게 있으면 나머지 것도 다 날려버린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 데이터에 여기 보시면 중복 제거라고 있으실 거예요. 요점 가시면 뭐라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 뭐라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 찾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선택합니다. 여기서 머리글은 선택하기. 머리글은 변수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글은 뭐라고요? 변수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두 선택을 취소하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시만 선택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뭐라고요? 행정시만 선택합니다. 행정시만 딱 선택하실게요. 선택되셨어요? 여기를 해제하시고 선택한 거 모두 선택 취소. 그 다음에 행정시를 선택하세요. 좀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생기실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조금 여기서 내 머리글을 여기서 잘못 선택하셨어요. 전체를 선택하셨어야 돼요. 네. 전체. 완전 전체. 완전 전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인식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 완전 전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안 되시면 완전 전체를 선택하셔야 얘가 변수명으로 놓고 인식을 하게 돼요.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무슨 말이냐? 컨트롤 AA 하세요. 컨트롤 AA. 컨트롤 AA.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제거. 여기서 머리글 선택 취소하신 다음에 행정시를 선택할게요. 여기서 뭐라고요? 행정시만 선택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확인 딱 누르면 고유값이 요거만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요거만 딱 남고 나머지 중복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 다 없애버립니다. 네? 행정시가요? 건물 주소로 하시면 되죠. 건물 주소인데 건물 주소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가지고 이거랑 똑같아서 가지고 여기도 또 건물 주소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죠. 네. 해보시면 이렇게 중복이 제거가 되실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중복된 항목 제거. 다시 한번 중복된 항목 제거.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중복을 지워버릴 때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아직 뭐 한 것도 없어.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야, 이게.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기초 중에 이제 맛배기 보는 겁니다, 원래. 이 정도가 그냥 맛배기 정도. 아직 시작도 안 해. 원래 더 복잡한 거 되게 많아요.
해당 부분. 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 바꾸기를 한다거나 길이만큼만 찾아 바꾸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여기 보시고 자, 얘 끌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워 쿼리로 다시 들어가실게요. 파워 쿼리 기본으로 들어가시고 112 데이터 실습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10번에 있으시죠? 얘 하나 복제 뜰게요. 그냥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복제 뜨신 거 아시죠? 네? 요거 놓고 찍고 빼내면서 컨트롤 누르시면 바로 복제되시는 거 아시죠? 여태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어요? 여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어요? 놓고 그냥 컨트롤 찍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복제가 떠집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복제로 얘는 그대로 놓고 얘로 진행할게요. 복제별로 할게요. 자, 이걸 응용할 건데 여러분들 워크시트 복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 자체를 복제하고 싶으면 얘 똑같이 하나 카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맞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이동을 시키는데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복제가 됩니다. 크기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아까처럼 똑같아요. 뭐라고요? 드래그 하시면서 뭐라고요?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워크시트가 바로 복제가 되실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컨트롤 C, 컨트롤 V? 너비가 달라지면 어떡하고? 그때는 그때 가는 거지 뭐. 그때는 그때 가는 거지. 네, 놓고 뭐라고? 컨트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카피. 컨트롤은 카피, 시프트는 이동.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설명 좀 드려보죠.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접수 유형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접수 유형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112와 관련된 거는 모두 112로 분류를 하나 대분류로 만들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건 그렇다 치고 아래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이라고 나와요. 그쵸? 일반, 서, 지파, 청 이렇게 나오시는데 얘를 그냥 일반으로 분리를 하고 싶어요. 얘는 뭐라고요? 일반으로 분리하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뭐 그대로 쓰거나 그냥 놔두거나 뭐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 보면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르면 될까? 이번에 어떻게? 일반으로 만들고 112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어떻게 생성하면 될까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112이 앞에 있고요. 또 얘는 일반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거. 숫자 말고 문자 중에 뭐? 가로. 뭐라고요? 왼쪽 가로. 뭐라고요? 왼쪽 가로를 기준으로 잘라버릴 거야. 다시 뭐라고요? 왼쪽 가로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반 서도 일반이 될 거고 일반 청도 뭐라고요? 일반이라고 나타나겠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선생님 나머지는 안 되는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얘네들은 없잖아요. 나실 수도 있죠. 원래 얘도 가로를 씌워버리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얘를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해보지 뭐. 여기다가 바로 하면 되겠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가 일정한 간격이 아니에요. 그죠? 일정한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모든 자료에다가 맨 뒤에다 무조건 여기는 안 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거 이후로는 안 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이후로는 안 쓸 거예요. 대분류로만 일반, 112 이런 것들만 쓰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맨 끝에다가
왼쪽 가로를 전체적으로 다 붙여버려. 왼쪽 가로를 다 갖다 붙여버릴 거예요. 그럼 왜 붙이냐 하면 얘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는 얘네들이 그렇다 치는데 얘가 안 잘리겠죠. 얘는 안 잘리겠죠. 안 잘리고 해볼까? 안 잘리고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그대로 놓고 얘는 일반으로만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접수 유형 카피. 제가 W로 놔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나 넣을게요. 복제를 뜨는 게 낫겠, 그냥 맨 오른쪽에 붙일게요. 맨 오른쪽에 붙일게요. 이거를 제가 W로 해볼게요. 접수 유형 대. 이게 대가 아니다. 이게 대가 아니다. 요게 접수 유형 되겠네요. 요게 접수 유형 W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접수 유형 대가 되겠죠. 그쵸? 요거를 잘라낼 거예요, 제가. 요리를 잘라낼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선택. 어떤 기준으로 잘라버릴 거예요? 다시 어떤 기준으로 잘라버릴 거예요? 왼쪽 가로. 얘는 뭐라고요? 왼쪽 가로로 잘라버릴 거예요. 초순달, 금음달. 맞죠? 초순달, 금음달. 예. 재미가 없구나. 금음달부터 할게요. 잘라낼게요. 자,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됨. 뭐라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기타를 통해서 왼쪽 가로. 금은달. 금은달. 마침 누르시면 얘가 해당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럼 자르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W는 일반 112,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로가 없는 건 안 잘려요. 가로가 없는 건 안 잘려요. 아셨죠? 네. 그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컨트롤 Z. 다시 할게요. 근데 선생님, 얘를 문자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잖아요. 112가. 아까 전에 잘랐더니 숫자형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문자형으로 하고 싶어요. 이번에 뭐라고요? 문자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괜찮으세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구분기호로 분리된 왼쪽 가로.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얘를 텍스트로 바꿔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얘를 뭘로 바꾸시라고요? 텍스트로 바꾸시면 얘가 그대로 텍스트가 유지가 돼요. 숫자가 아닌 그대로 문자인 형태로 남게 돼요. 그럼 W가 되겠죠. 그쵸? 얘는 W가 되겠죠? 자, 얘가 W, 그 하위가 요렇게 그 하위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요 맨 끝에 있는 거 요건 지우고요. 요건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얘도 요 안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요 앞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로 이동시킬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동시키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시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살표가 나와야 돼요. 화살표가 나오신 상황에서 시프트를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십자가 나오신 상황에서는 안 돼요. 아셨죠? 네, 화살표 십자가 시프트 누르고 쭉 드래그.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넣겠습니다. 접수 유형 앞에다가 놓으면은 접수 유형 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전에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제가 종결일자 요것들을 빼진 않고 요것만 결합을 시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거만 결합시킬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만 결합시키고 뺀 다음에 분단위로 바꿔 쓰고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아까도 계속 몇 번 했잖아요? 제가 개별적인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거는 35분 너무 빨고 40분에 할게요. 40분도 빡시다. 50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쉬는 시간 좀 가지시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네. 어떻게 붙였냐고 또 까먹지 마시고. 네. 그래서 50분까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네. 분단위로 만드세요. 아셨죠? 네. 분단위로 만들어주세요. 요거만 제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분간격만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결에서 접수부터 종결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접수부터 종결 시간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재. 그러면 얘를 직접 나눌 필요는 없죠, 현재. 얘를 나눌 필요는 없죠, 종결 시간을. 얘를 직접 현재는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만 결합시키면 되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름을 바꿀게요, 이거. 이름이 종결 시간 계속 나오니까 짜증난다. 이름 바꿀게요. 이름을 바꿀게요. 종결 일자 언더바 시간. 네. 그래서 접수 일자 언더바 시간을 만드셔서 빼신 다음에 얘가 실제로 몇 분이 걸렸는지 분단위로 바꿔볼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하는 김에 요일도 잡아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접수일자의 요일. 다시 뭐라고요? 접수일자의 요일까지 한번 잡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55분까지 할게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조금 쉬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저도 32분부터 돌아다닐게요. 아셨죠?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실습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요거 하고 나서 피벗 테이블 돌릴 거예요. 요거 하고 피벗 테이블 돌리면서 소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평균적으로 몇 분이 걸리는지 한번 분석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월요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지, 화요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복합적으로 또 분석을 하면서 얘를 그래프로 좀 시각화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네, 좀 쉬시고 저는 55분까지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손 들어주시면 진행할게요.